자바 FX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 FX.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리트코드나 뭐 백준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경시대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는 한 가지 기술만 이렇게 좀 향상시켜주지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기술 자체를 향상시켜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실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그냥 콘솔에서 뭘 만들어 보려면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좀 GU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응용들을 실제 만들어 보면 좋거든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바 F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에는 GUI 라이브러리가 있고, 현재 자바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GUI 라이브러리가 자바 FX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바 11부터 자바 FX를 SDK에서 빼가지고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집에서 됐어요, 다? 안 해봤어? 집에서?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서 해봐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돌아가야 이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서 자바 FX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그럼 그거 풀면은 lib 디렉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계속 써야 될 거니까 조금 편안한 디렉토리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자바 요 환경 설정에서 유저 라이브러리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 하나 만듭니다. FX11이라는 라이브러리 만들고, 자바 FX lib 폴더에는 모든 자르 파일만 포함시켜 주세요.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보면 소스.zip까지도 포함시킨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 돼. 소스 zip은 말고 자르 파일들만 해주세요. 자르 파일들만 넣어서 이 라이브러리를, 뉴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자바 FX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각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모듈, 그 프로젝트의 모듈 패스에 요 만든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 에러는 안 나요. 그런데 실행을 해도 실행이 안 돼. 모듈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고. 그래서 그 모듈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run configuration에서 번거롭지만 요 두 가지를 쳐 넣어 주셔야 된다. 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요 학생 같은 경우도 윈도우에서는 이게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넣어놨더니 프로그램 띄고 파일스니까 얘가 그 패스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서 인식이 될 수 있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로 갖다 놓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수는 처음에는 컨트롤 수만 있는데 나머지들도 추가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개의 자르 파일 넣는데, 내가 보통은 컨트롤 수 있는 것만 주로 쓰는데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쓰게 되면 여기에 컴마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VM 아규먼트에 보면 무슨 체크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걔를 해제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바의 GUI 라이브러리는 자바 초기에는 AW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했고요. 그런데 쟤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어떤 리소스를 이용해서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마다 모습들이 다 달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하기가 번거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 AWT를 개선한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1.2부터 자바 JDK 포함해서 제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도 룩앤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맥에서 실행했을 때의 결과랑 윈도우에서 실행했을 때 결과랑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쨌든
스윙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라이브러리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오라클이 인수하면서 오라클은 이제 이 스윙 라이브러리를 더 이상 개선하지 않겠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중단시키고 이제는 자바 FX 위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GUI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으면은 자바 FX를 공부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할 거고요. 아마 얘가 이제 꼭 그러니까 이런 독립 응용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나 웹에서 활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바 FX가. 그래서 자바 FX를 배우시면 좋겠고, 자바 FX는 이제 그쪽 오라클 쪽에서 아도비 플래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 실버라이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경쟁이 실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자바 FX도 기존의 자바 애플렛처럼 웹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자바스에 달리 일반 자바 응용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콘솔에서도 그 몇 가지 클래스를 넣어서 뽕 하면은 막 그 GUI 요소들이 실행이 됐는데 이제는 자바 FX는 그렇게 해서는 실행이 안 돼요. 자바 FX는 그 메인을 구성하는 방법이 기존의 콘솔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콘솔에서는 자바 FX 요소들을 쉽게 갖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콘솔만 쓰면서도 일부는 자바 스윙 라이브러리인가 갖다가 막 쓰기도 그랬거든요. 쉽게. 근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바 FX 요소를 쓰려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GUI라고 하는 건 콘솔과 달리 이런 윈도우를 만들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GUI라고 그럽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컴퓨터 만났을 때 도스 아세요 혹시? 도스. 이제 처음에 저는 쓰는 환경이 도스라는 환경이었는데 윈도우 3.1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컴퓨터를 조작했죠.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면 이상하고 지금은 이제 완전 스마트폰에 젖어들어서 우리 딸 같은 애는 뭘 주면 무조건 손으로 막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이거 후졌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 되게 초등학생들은 그냥 뭐만 되면 이제 타치 스크린으로 다 돼야지 안 되면 이상한 거야 이게 보물땅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GU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GUI 프로그램이나 하고요.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보통 그럽니다. 근데 자바 FX에는 컴포넌트라는 용어 대신에 노드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바 FX 그런 데니까 노드를 쓰겠습니다. 노드. 그래서 노드는 크게 기본 노드와 컨테이너 노드가로 구분됩니다. 기본 노드. 기본 노드는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어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박스처럼 다른 거를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란 다른 노드를 내부에 포함할 수 있는 노드들을 말하고 기본 노드는 그렇게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개별적인 하나하나가 요소들이 다 노드들인데 얘네들은 기본 노드들이에요. 이게 버튼이 되겠고 얘네가 레이블이고 얘가 체크박스고 얘가 라디오 버튼이고 얘가 텍스트 필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런 기본 노드들을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화면을 꾸미고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하게끔 만들게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노드에는 자바 FX에서는 스테이지, 씬, 페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는 스테이지가 되겠고 이 스테이지 전체를 아우르는 화면을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씬을 여러 개의 페인으로 나눠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 개념, 컨테이너 노드, 기본 노드.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는 다시 최상위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로 구분되고, 얘네들은 최상위 컨테이너고 일반 컨테이너는 pane, hbox, vbo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윈도우는 하나의 스테이지가 되겠고, 이 하나의 스테이지를 꾸미는 것이 씬이 되겠습니다. 걔가 이제 루트 노드가 되겠고, 이 안에다가 이제 페인을 넣을 수도 있고 기본 노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를 넣으려면 또 이런 데다가 또 여러 개 넣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기본 노드는 하나의 컨테이너 노드에만 포함할 수 있고요. 스테이지는 모달리티 특성을 바꾸어 모델레스 또는 모달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모델레스. 모델레스라는 거는 윈도우가 떴으면 다른 윈도우와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모델레스예요. 모달은 윈도우가 딱 뜨면 걔를 끝내지 않는 한 다른 윈도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모달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델레스인데, 내가 어떤 걸 띄울 때는 얘를 안 쓰고는 다음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달 윈도우를 띄워요. 뭐 파일 열기 하면은 파일 열기 하는 이 조그만 윈도우가 뜨는데 걔네들은 보통 모달이에요. 그래서 걔에서 파일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니면 취소를 누르지 않는 한 다시 뒤로 못 가요. 그래서 모델레스. 그래서 기본은 모델레스인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모달 윈도우를 띄워가지고 걔와 상호작용이 끝나야지만 다음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달 방식의 윈도우를 다이얼로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성, 자바FX 프로그램 구성. 자바FX는 항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되겠고요. 메인이 있는데 메인에는 늘 요 문장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application.launch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주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가 들어옵니다. 스타트라는 게 들어오는데, 요 스타트에서 화면을 구성해주고 쇼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결과를 보여주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이블이라는 기본 노드를 만들고요. 그 레이블을 페인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페인을 씬에 넣고 씬을 스테이지에 넣어서 스테이지를 쇼 함으로써 화면에 내 구성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실행이 된 윈도우인데요. 요 헬로우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그럼 여기 보면 레이블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레이블에 헬로 월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가진 레이블은 기본 노드입니다. 이 기본 노드를 이제 요 화면에다가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start라는 함수에 스테이지라고 하는 인자가 오는데, 저 스테이지가 이 보여주고 있는 윈도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쇼를 누르면, 이 쇼를 실행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쇼. 그리고 여기에 보면 set title이라는 게 있죠. set title. 그러면 여기 hello world java fx app. 여기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요 윈도우에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요 타이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의 타이틀을 이렇게 써요. Hello World Java FX App.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스테이지는 기본적으로 씬으로 구성되는데, 새로운 씬을 만들면서 요 레이블을 요 그룹에 넣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00, 200이라 돼 있죠. 300, 200은 뭘까요? 요 윈도우의 크기입니다. 300 by 2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500, 400 그래서 실행을 하면 500, 400 윈도우의 크기가 달라졌죠. 윈도우의 크기는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늘릴 수 있는데, 최초로 보여지는 윈도우의 크기를 내가 여기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500, 400, 뭐 300, 200 크기를 지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요게 X 크기, 그 width 크기, 폭, 요게 높이 500, 400, 300, 200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 폰트를 조금 추가하면 아까는 폰트를 안 썼는데 에리얼 폰트로 16 진하게 하면은 조금 아까랑 글씨가 달라졌죠. 그렇죠? 별로 안 달라져? 32. 그러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내가 폰트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요. 폰트의 크기, 폰트는 이런 식으로 폰트로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쓰는 것들은 여기에 쓰는 거는 그 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래 한글에 나오는 그 한글 폰트들 있죠. 폰트 이름들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그 폰트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는 TrueType 폰트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뭐 맑은 고딕, 뭐 맥 같은 데는 나눔 고딕, 뭐 이런 걸 쓰셔도 되는 거고 여기에 32라는 건 그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서의 그 픽셀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300, 200을 한 다음에 밑에 거를 하면 중앙에 갔다가 그래서 셀 레이아웃 X, Y, X, Y 위치를 얘가 나오는 위치는 처음에는 어디 나와요? 맨 꼭대기에 나옵니다. 맨 꼭대기.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좌표가 이렇게 윈도우가 있으면은 00이 어딜까요?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윈도우에서 여기가 00입니다. 이쪽으로 X가 커지고 이쪽으로 Y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은 300 by 200이니까 얘의 위스에다가 요거의 위스에다가 반인 150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중앙에 오겠죠. 비슷하게. 근데 요 값은 요 크기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얘를 늘리면은 같이 중앙에서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 값들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계속 중앙에만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고 처음에 보였던 클릭미를 보시면 아까의 그 헬로우라는 자바 fx는 우리랑 상호작용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상호작용은 안 했는데 얘는 버튼이라는 걸 사용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있는 텍스트가 바뀌어요. click me, you click me, click me 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을 스택 페인이라는 거에다 넣고 그 페인을 씬에다 넣습니다. 씬에다 넣어서 이 화면에는 버튼 하나만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스택 페인은 그냥 스택처럼 위에다가 쭉 쌓여. 근데 중앙에다가 보여줘요. 스택 페인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요 버튼들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는 저거를 클릭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클릭했을 때 그거를 여기다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set on action에다가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여기 주석 처리된 거는 나중에 람다 표현식이라고 해서 함수만 등록하게 하는 거고 요거는 옛날 방식으로 함수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객체를 등록하게 합니다. 그럼 객체에 저 위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이런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 주면은 저걸 클릭했을 때 이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불러져요. 핸들이라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겠고 현재 텍스트가 click me please면 텍스트를 뭘로 바꿔요? you click me로 바꾸고 이게 아니면은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래요.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 그래서 GUI는 다 항상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럼 그 사건과 뭐를 연결시켜놔요? 함수를 시켜놔요. 사건하고 함수를.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 함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등록시켜 놓으면. 근데 옛날에는 함수를 등록시키지 못하니까 옛날에 뭘 등록하냐면 객체를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은 객체에 정해진 이름의 메소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바도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함수만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수만을. 어쨌든 사건 기반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들을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그거를 잘 판단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하라끔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이게 또 실행이 안 되나? 실행이 된다. 얘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쵸? 화살표 키보드를 내가 누르면은 얘가 움직이게끔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럼 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뭘 어떻게 할까? 어떤 사건일까? 타이머 사건입니다. 뭐 1초마다 타이머를 뭐 해놓으면 그 타이머가 울려요. 그럼 타이머 울릴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나오는 애는 몇 초 간격으로 또 별도 타이머를 써서 뭐 하다 쭉 가게끔 하는 거고,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쭉 요 막대기가 그려져서 가게 돼요. 그 화살표가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내가 어떤 사건들을 여기서 일어나게 할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내가 짜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화면 구성을 하고 그 사건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을 해라. 그럼 그 일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그려라.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숨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 기반이다. 사건 기반. 그래서 자바 FX는 메인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고, 이게 실행되면은 내부적으로 init, start, stop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stop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 호출되겠고, init은 처음에 호출돼요. 근데 얘 두 개는 내가 재정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start는 반드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tart에서 뭘 하냐? 화면을 구성해 주면 돼요. 내가 구성하고 싶은 화면을 여기서 구성하게 됩니다. 화면이 저처럼 복잡하면, 뭐 인베이더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복잡하면 그거를 여러 함수로 나눠서 그 함수들 불러가지고 화면에 그런 적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끔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FX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윈도우 창이 하나 보여지게 되고, 얘가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테이지 객체가 나타나며 이 스테이지 객체는 하나의 씬이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씬에는 우리가 원하는 노드들이 나타나도 배치하는데, 이때 각종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페인 객체를 사용한다. 보통은 어떤 좌표에다가 얘를 그리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위치들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키우면 같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게끔 하는 건데, 또 게임은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절대 좌표를 주지 않고
상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노드를 조작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머들이 사건 처리자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그래서 GUI는 이벤트 드리븐이다.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그 이벤트는 키보드 이벤트일 수 있고 마우스 이벤트일 수 있고 타이머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드래그하는 이벤트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노드와 어떤 행동을 연결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을 함수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2의 버튼 클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등록. 요 구성은 자바의 람다 표현식이에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요 함수를 버튼 클릭이라는 함수를 등록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내가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뭐가 실행돼요? 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요 함수가.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런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고 요 사건하고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함수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게임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화면에다가 내가 뭐를 직접 그려야 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뭐를. 그 화면에 그리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그리는 거는 뭐 렉탱글이면은 사각형이면 렉탱글을 가지고 그리고 라인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라인이라는 그 객체를 생성해서 그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클 있고 엘립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이 있어요. 타원들 아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폴리곤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윈도우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좌표는 요 꼭대기가 00, 00이고 여기로 정수로 증가를 합니다. 정수로. 그리고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해상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00, 200 하면 요만큼 나왔는데 집에서 했더니 300, 200이 이만큼 커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 윈도우의 해상도하고 여러분 해상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상도에 따라서 점 하나가 크게 보일 수 있고 작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해상도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HDMI로 해서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해상도가. 그래서 그 해상도에 맞게 되는 거예요. 내 화면이 1024-760이다. 그럼 300x 400이면 이 화면에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는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픽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가 화가를 생각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도화지가 있어야 되겠고 붓이 있어야 되고 물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그거를 세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를 새로 만듭니다. 박스를 만드는데 렉탱글을 만들어요. 그런데 50, 25, 100, 140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네모라고 치면은 요 좌표가 얼마야? 50에 25예요. 요게 시작 좌표. 그리고 얘는 요 width, height가 돼요. 50, 25, 100, 140. 요거는 크기예요. 요거는 시작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set stroke, color red 하면 뭐라는 걸까? 붓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붓.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면 set stroke 하면은 요게 무슨 색깔로 칠해질까? 빨간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리고 set fil이 널이면
이 안을 안 채워요. 근데 여기다 세필에서 컬러 블루 하면은 이 안을 블루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set stroke width는 뭘까? 붓의 굵기를 얘기해요. 3이면 굵기가 더 굵어집니다. 이 삥 둘를 때 굵기가 3, 5 이렇게 늘어나면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해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로 렉탱글에 설팅 해놨나? 그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려졌는데 이 첫 번째 렉탱글은 50 by 50. 저 시작 좌표가 50, 50이고 이 폭이 100이고 높이가 150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250, 50에 시작하고 크기는 똑같아요. 컬러 레드 바깥 색깔 컬러 레드고 안쪽 얘는 블루고 얘는 필이 오렌지를 필했고 얘는 필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로크 위스는 똑같이 했네. 그 다음에 아크 위스랑 이렇게 하이트를 25, 25도 주면은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가 돼요. 이걸 안 주면은 그냥 기직한 모서리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를 두 개를 그리고 싶다. 그럼 박스와 박스 두 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다 각 박스의 어떤 그림 형태를 세팅해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얘 두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줘요. 그룹을 하나 정의한 다음에 그 그룹에다가 박스원 박스를 놓고 씬에다가 그룹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화면에 사각형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사각형을 여러 개 그리고 싶다. 그럼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다 넣어. 여기다 넣어. 그러면 화면에 또 여러 개의 사각형이 다 나옵니다. 위스를 칠하니까 얘 더 진하게 두러지죠. 그쵸? 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네. 그리고 라인은 시작 끝 좌표요. 시작 좌표 끝 좌표. 라인은 시작 좌표 끝 좌표. 그리고 얘도 set stroke 색깔, 라인 색깔 칠할 때 색깔. 그래서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앨리스만 있으면 서클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앨리스에서 요 두 개 크기가 같으면 원이 돼요. 타원에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타원은 저거는 중심이에요. 100, 75. 중심 X좌표, 중심 Y좌표, 반지름. 엘립스는 중심 X좌표, 중심 Y좌표, X축 반지름, Y축 반지름.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크는 아크의 종류에 따라서 아크 타입 오픈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를 안 묶어준대. 코드 하면은 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라운드 하면은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에 각도들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그려야 될 때 여기에 이제 얘가 중심 좌표, 얘가 뭔가 x 반지름, y 반지름, 시작 각도, 끝 각도. 근데 시작 각도가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0도라서 45도, 90도. 그러니까 45에서 90도 가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0도니까. 여기가 0도다. 45에서 90. 이렇게 됩니다. 폴리곤. 보통은 렉탱글, 일립스가 있고 삼각형, 오각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폴리곤은 좌표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주면은 저 시작부터 세 개를 넣어주면 이렇게 이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을 폴리곤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각형이 아닌 다각형들은 폴리곤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좌표를 또 계산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학 잘하신 분은 잘할 텐데 저 수학 못하는 사람은 정사각형 만들려면 이 점들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 그 좌표를 구하려면 또 머리 아파요. 그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폴리곤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는 폰트, 아까 썼지 폰트를 하게 되겠고 여기는 이제 기본 위치가 있는데 여기가 한글은 이렇지 않은데 서양 언어들은 요 기준점 밑으로 글씨들이 내려올 수 있고 또 어디 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이게 기본선이면 여기 안 넘어가죠, 아래로. 근데 영어는 기본 위치가 여기 주어지는데 여기 주어지면 이 선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얘가 사용하는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한, 둘, 세 개면은 얘 크기가 뭔지 대충 알죠. 똑같으니까. 근데 애플, 렛 같으면은 얘 크기들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통 전체 텍스트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위치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는 얘가 5개라고 해서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자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보면은 150에 그 레이벌의 위스를 구했잖아요. 그래야 중앙에 헬로 월드.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되겠고 폰트 웨이트와 이 포지션은 이렇게 됩니다. 이탈릭, 레귤러, 볼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3가지로 아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많아요. 폰트 웨이트도.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는 JPEG, PNG 뭐 거의 다 돼. 웬만한 이미지들은 다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오고 그 이미지 파일 통해서 이미지라는 애를 만든 다음에 얘를 이미지 뷰에 넣어주면 돼요. 뷰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width와 width 크기를 주고 preserve ratio 그러면 이 크기를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유지시켜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show image라는 거에서 아이고 show image에서 지금 여기에 땡땡하고 pikachu.jpg를 넣었죠. 파일 이름이에요. 근데 그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소스 디렉토리에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있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경로 아니고 이게 상대 경로를 주는 건데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이클립스에서는 소스가 아니라 여기 자바 fx라는 디렉토리에 얘가 있어야 돼요. pikachu.jpg이.
피카츄가 아니라 다른 것도 여기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는 다 여기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얘는 300이면은 300으로 됐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fit width는 300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비율을 조절 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그렇죠? 이미지가. 그래서 이미지가 줄어들 때 상하로 잘 줄어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요거를 써주시면 되겠고, 뭐 200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미지를 좌우를 비율을 맞게서 줄여줍니다. 이 비율을. 그래서 얘는 폭을 200으로 해서 비율을 맞춰라. 그러면 그게 맞게끔 얘가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자,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는 여기처럼 뭐 요 특정한 부분만 필요하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제가 드리는 숙제는 요건데, 숙제는 이건데, 이거는 지금 배운 이 도형 그리는 걸 이용해서 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페이스를 내가 여러 개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는 원 하나, 원 두 개, 선 세 개, 선 네 개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릴 때 그 시작 좌표가 있겠죠. XY. 그래서 XY를 그 기준점을 해서 그 위치에 페이스, 요 얼굴이 그려지게.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이런 도안을 만들어 놓고 뭐 이미지를 갖다가 눈동자를 이미지로 해도 되고 모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원래는 숙제인데 이거 하지 마시고 요거 해주세요. 요 중에 한 놈만 그려보세요. 얘를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그릴까? 실제 나온 애들이 얘예요. 원래 인베이더 게임에서. 얘네를 어떻게 그렸을까? 고민해가지고 얘네들을 화면에다가 이 중에 아무 놈만 하나만 그려보세요. 여러 군데. 좌표를 주면 얘가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고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자바 fx 갖고 짜보세요. 알겠죠? 얘를 어떻게 나타나? 우리 어느 파일? 이거? 아니? 이거는 이제 PPT는 올라가 있고 땡. 그러면 이제 자바 fx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요 중에 하나를 얘를 어떻게 그렸을까? 나중에 게임할 때 이걸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해서 이제 내가 캐릭터 얘를 그리게끔 좌표를 주면 시작 좌표를 주면 얘가 뭐 에일리언이다 아니면 인베이더다. 그럼 인베이더를 그려라. 그러면 인베이더를 그 주어진 좌표에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그리든가 그려지게 됩니다.